삼각함수의 두 번째 단어는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삼각함수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아이고 어디 갔니? 그래서 요 단원 안에 나온 건 삼각함수 그래프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 아무래도 그래프니까 당연히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면 그 다음 최대 최소 이야기 나오고요.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 거예요. 밑에 가서. 그리고 중간에 여기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 다음에 넣어놨는데 이거 책마다 편자가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 책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삼각함수 그래프 가지고 유도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삼각 B는 직각 삼각형을 떠올리는 거고 삼각 함수는 원을 떠올리는 거다 그랬죠. 이게 원 가지고 한번 또 유도해 볼 거예요. 어쨌든 순서대로 그냥 위에 있는 삼각 함수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삼각 함수잖아요. 함수라는 말을 보면 이런 생각해야지. 누군간 정의역이고 누군간 치역인 거야. 정의역과 치역 사이, 공역 사이의 대응 관계. 그걸 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한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르자면 원이 있고 x축, y축,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y좌표 그걸 세타 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r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인데 r은 그냥 상수인 거거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보통 사인 세타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고? r분의 y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고? r분의 x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탄젠트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쳐다보면 r이라는 건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세타가 변하면 요 점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타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가 도는 건데 세타가 변할 때마다 저 점의 x좌표랑 y좌표가 다 변해요. 이건 x좌표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타가 변하면 요 점의 x좌표나 y좌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세타가 변하면 y좌표가 변한다고요. 세타가 변하면 x좌표가 변한다고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함수값이라고 보는 거지. 치역이라고.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세타가 변하면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타가 변하면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는 이야기고, 그래서 좀 이따 그려보겠지만 y는 sin x, 우리 보통 정의역을 x로 치역을 y로 하니까 y는 코사인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쓰는 식인데 사인 뒤에 오는 건 원래 뭐였다고? 각도였다고. 사인 각도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y좌표랑 관련이 있다고. 코사인 각도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x좌표랑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각도가 변하면 그 점의 y좌표와 그 점의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삼각함수의 그래프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러 가볼 텐데 정석껏 그려야겠죠? 한 번만 그리고 말 거니까요. 여러 번 그리지 않을 거니까. 됐죠? 원입니다. X축이고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 미안해. 정성껏 그립시다. 한 번마다 그릴 거니까요. 자, 이게 어쩌자는 거야 이거.
이거 왜 자동 보정이 꺼져 있었어? 이거 하면 돼요 원래. 이거 하면 되죠. 됐죠? 그리고 하나 더. 됐죠? 됐어. 갑니다. 요거 x축이고요. 요거 y축이고 요것도 y축이고 반지름 일자리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야 요 녀석 바로 그리기가 편하니까. 얘부터 그림 그려볼 텐데 x 이게 우리가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서 그런 건데 요 x라는 건 이 원 입장에서 보면 뭐랑 관련 있다고요? 중심각이랑 관련 있다고요. sin 값이니까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 y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요 각도를 30도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요 점에 y좌표에 해당하는 것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사인 값이라고요. 그죠? 요 각도를 세타라고 보면 요 점의 좌표 자체가 누구다?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고요. 반지름 1이라고 치면 그래서 요 점에 y좌표에 해당하는 게 사인 세타니까 그 y좌표를 한번 그려보자는 건데 보면 이런 거예요. 4칸 1, 2, 3 이거 점을 안 찍었구나. 야. 4, 5, 6 엄청 크네요. 세타가 만약에 0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죠. 요 점이에요. 요 점의 y좌표 얼마냐면 0이거든요. 그래서 x가 0이면 sin 0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그림 그릴 거야. 0이라고 점 찍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돌다가 우리가 아는 첫 번째 특수각이 30도예요. 6분의 파이 30도까지 얘를 돌리면 그때 요 점의 좌표는 이렇게 수선 떨어뜨려서 찾으면 되죠. y좌표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사인 30도 2분의 1인 거 알잖아. 그죠? 30도짜리라고 치면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요 y좌표 2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가 파이쯤 되고요.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 6분의 파이잖아요. 30도면 30도인 6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지. 점을 딱 찍어서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다 라는 소리예요. 하나 더, 세타가 4분의 파이면 그때 요 점의 y좌표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예요. 2분의 루트 2에 해당하는 대략의 값을 여기다 점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3분의 파이로 올라가 보면 60도잖아요. 이 점의 y좌표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여기에 점이 찍힌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90도 2분의 파이까지 올라오면 요 점의 y좌표는 1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점 찍어 놓은 쟤네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특수각 몇 개에 해당하는 사인 값들. 굳이 이 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또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사인 값 정도는 삼각비 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비디오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야금야금 얘가 커지면 요 점의 y좌표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세타가 커지면 y좌표가 커져요. 세타가 커지면 y좌표가 커져요를 표현한 거예요. 어떤 그림인 건지 대충 이해가 되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사이산이 어찌 생겼겠어? 그냥 스무스하게 생겼지 뭐. 그죠? 그래서 그림을 이어보면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뭐 그림이 이러냐? 둥그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상황을 생각해 보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돌고 그 2분의 파이를 벗어나면 다시 y좌표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y좌표가 여기서 점점 늘어났다가 다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늘어줄 거냐면 파이일 때 0으로. 파이일 때
파이일 때 0으로 줄어들 건데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늘어나는 거랑 반대로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로 줄어들 때 y좌표가 늘어나는 형태는 똑같이 생겼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y좌표가 늘어나는 거랑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줄어들 때 y좌표가 늘어나는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생긴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게 이쪽 편에 있다고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여기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어보면 이런 모양새가 돼요. 약간 둥그렇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6분의 파이고 4분의 파이고 3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다 그랬거든요. 얘를 쭉 이어보면 다 쓸까 그랬나? 여기를 2분의 파이 그랬는데 여긴 4분의 파이고 얘랑 같은 값 있겠죠? 어디겠어요? 3분의 2 파이겠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거든요. 그죠? 이거 쭉 땡겨 올 거야. 만나겠죠? 이 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여기 4분의 파이였어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다? 4분의 3 파이다. 이런 생각해도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게 똑같잖아요.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간 거잖아. 여기서 거꾸로 4분의 파이만큼 온 거야. 그죠? 마지막은 얘다, 그지? 요 점에 해당하는 x좌표 살펴보면 뭐겠어요? 여기서 요만큼 가는 동안에 6분의 파이만큼 갔네. 여기서 이렇게 올 때도 6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오면 되지.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6분의 5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만 알면 그 다음엔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 거니까 요런 점의 좌표들 정도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의 정확한 값은 어차피 모르고요. 그거 찾으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그리고 0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뒤로 계속 돌릴 거야. 어쨌든 한 바퀴는 돌아야 되니까 조금 더 돌려보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내려올 텐데 그러면 y좌표는 0에서 마이너스 1이 점점점 되어 갈 거거든요. 0에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확실한 건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당겨 가보면 여기 잠깐만 2분의 파이 파이 여기냐? 하나 둘 what? 그림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세 칸씩이잖아.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잖아.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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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인데 2분의 3파이일 때 쭉 당겨와 보면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요 사이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서 올라가는 것처럼 y좌표가 커지는 모양새랑 여기서 y좌표가 작아지는 모양새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림을 그냥 돌린 거잖아. 180도. 그죠? 이런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y좌표가 확확 늘어나죠. 여기서는 조금 움직여도 y좌표가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y좌표가 확확 움직이고 요 끝에서는 y좌표가 조금씩밖에 안 움직여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모양새를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게 될 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손인 걸 어떡해. 내가 되게 신경 써서 그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예요. 그죠? 그럼 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값들은 요 값 그대로 싹 돌려가지고 여기다 꽂아 놓으면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갈 거야. 6분의 파이면 얼마큼 가야 되냐? 요 정도? 요 점의 좌표 6분의 7파이거든요. 6분의 7파이면 이 점의 좌표 얼마겠어요? 2분의 1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왜냐면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여기서까지 오면 밑으로 2분의 파이 2분의 1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파이가 올 때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겠지.
그죠? 이건 뭐다? 여기서 돌면 한 칸 4인데? 그림 이상하게 그렸구나 내가. 참. 여기서 이렇게까지 돌면 다시 0으로 된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세타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y좌표가 변하는 추이를 보면 0에서 출발해서 1 됐다가 0 되고 마일 됐다가 다시 0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 한 바퀴가 끝나게 되고 y좌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 자리를 돌아오게 돼요. 그걸 쭉 펼쳐서 그림을 그리면 y좌표가 0에서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일 됐다가 다시 0으로 끝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그 뒤로는 저 뒤로 2파이 뒤로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얘랑 똑같이 생기게 그 뒤에 또 반복되겠지. 한 바퀴를 다 돌았어. 그 다음 2파이를 지나서 더 돌면 어때요? 몇 바퀴를 돌았느냐는 어차피 티 안 나잖아. 그지? 이 뒤로 얘랑 똑같이 생기게 또 붙어 올 거예요. 영원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으로도 붙어서 영원히 가겠지. 그죠? 그림이 더러워질까봐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안 그리기 좀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두두두두두 저리로도 이 뒤로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y는 sin x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기본적인 그래프니까 이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자면 정의역이라는 건 sin 함수에서 정의역이라는 건 실수 전체예요. 저 뒤로 영원히 가는 거고요. 이 왼쪽으로도 영원히 가기 때문에 세타는 아무 각도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몇 바퀴를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sin x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y좌표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원이 단위원이 반지름 일자리는 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한 바퀴거든요. 그 뒤로 똑같은 게 계속 나오거든요. 딱 잘라서 요거랑 똑같은 걸 계속 복붙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주기함수라고 부른다. 주기가 2파이짜리인 주기함수다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그죠? 한 바퀴에 해당하는 라디안이 2파이이기 때문에 x가 2파이까지 가면 똑같이 생긴 게 다시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주기가 2파이라는 걸 보통 관계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fx랑 fx 더하기 2파이랑 같아요.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우변만 쳐다보면 x 대신에 x 더하기 2파이 들어간 거니까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파이만큼. 마이너스 2파이만큼 평행이동 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아. 왜냐면 2파이씩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해도 돼요. f 머식이랑 f 머식이랑 같대. 함수값 둘이 같은데 정의역의 차이가 항상 2파이 나더라. 하나는 x고 하나는 x 더하기 2파이니까. 그죠? 2파이만큼 차이 나는 정의역은 항상 같은 y좌표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게 그림을 제가 한 주기만 딸랑 그려서 그런데 다른 애들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요거 0,0이라는 점을 지나가거든요. 왼쪽으로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그림을 다 완성해보고 나면 그림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영원히 가는 거고 왼쪽으로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영원히 가요.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인데 얘를 이제 옛날 말로 원점 대칭 기함수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 이렇게도 써요. f-x가 마이너스 fx다. 이거 다 원점 대칭이라는 뜻의 관계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 함수라는 건 이런 성질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사인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로 볼 건 코사인인데 코사인 함수는 세타가 변하는 동안에 x좌표거든요. 그럼 x좌표는 이렇게 생겼어. 그림 그리기 전에 빨리 생각해 보면 세타가 0이면 x좌표가 1이에요. 이제 x좌표만 보는 거야. 그러다가 세타가 점점 커져서
2분의 파이가 되면 x좌표는 0이 되고요. 걔를 더 돌려서 오면 x좌표가 마이너스 1 됐다가 x좌표가 0 됐다가 다시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땐 위쪽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 다음에 이제 돌려서 보는데 칠판이 가로로 생긴 거라 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상상력을 믿고 제가 이 위에다 그냥 그릴 건데 y좌표가 다시 요거 보는 거야. y좌표가 0에서 1 되고 0에서 마일 되고 0 되는 그 패턴이나 x좌표가 1에서 0 되고 마일 되고 0 되고 1 되는 그림이나 비슷할 거거든요. 그죠? 생긴 모양이 1사분면만 생각해 보면 x좌표가 1에서 0으로 변하는 거랑 y좌표가 0에서 1로 변하는 건 대칭이에요. 그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왜? 우리 삼각비 할 때도 보면 삼각비 표 생각해 보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사인 이렇게 쑥 써놓고 이렇게 딱 뒤집으면 코사인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고. 사인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그냥 딱 뒤집으면 코사인이 된다고요. 코사인 함수는 1에서 0이 되는 거야. 1에서 0이 되는 거야.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아는 값들 찍어보면 얘랑 얘랑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데 이건 빨간색 곡선을 45도 4분의 파이에 대해서 그냥 대칭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 이후로는 똑같이 생긴 거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멈추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 너무 많이 갔네.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요렇게까지 가죠. 여기가 한 주기로 끝이다 라는 소리예요. 코사인은 1에서 0 찍고 마일 찍고 다시 0 찍고 1 찍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이따가 할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리 땡겨서 말하자면 빨간색 곡선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당기면 파란색 곡선이랑 딱 겹치게 되어 있어요. 빨간색 곡선을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당기면 파란색 곡선이랑 딱 겹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사인은 0, 1, 0, 마일 0. 그거 그냥 동그랗게 그리면 되고요. 코사인은 1, 빵, 마일, 빵, 1이에요. 이거 동그랗게 그냥 그리시면 돼요. 둥글둥글하게. 오케이? 그래서 그 모양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요런 애들을 확인을 해보면 비교만 해보자고요. 코사인도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이거 제가 한 주기만 그리긴 했지만 당연히 영원히 가는 거고요. 얘도 영원히 가는 거야. 이리로. 좌우로. 그러니까 얘도 정의역 똑같이 생겼고요. 치역도 똑같이 생겼어요. 어차피 x좌표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죠? 주기 똑같이 생겼어요. 한 바퀴를 돌면 1에서 마일 됐다 0 됐다가 1에서 0 됐다 마일 됐다 0 됐다 1 되는 거니까. 대신에 파란색 곡선은 원점 대칭이 아니라 이제 y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고요. y축 대칭이라는 걸 쓰는 관계식으로 막 이 옛날 말로는 우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f-x랑 fx랑 같아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요건 여기 마이너스 붙었고 여기는 안 붙었어요. 요게 이 녀석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야를 나타내는 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자세하게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남은 게 탄젠트거든요. 그 탄젠트는 조금 복잡한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할까요? 삼각함수 정의에 따르자면 탄젠트 세타라는 건 x분의 y인데 세타가 변하면 x좌표도 변하고 y좌표도 변해요. 우리 아까 저 사인이나 코사인의 경우에 뭐 사인만 예를 들어도 r은 가만히 있거든. 세타가 변하면 y좌표만 변해요.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얘는 얘가 변하면 분모도 변하고 분자도 변해요. 근데 얘네 둘이 뭐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고 막 이렇게 물론 패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원래는 요 상태에서 세타가 이렇게 있다면 이거 분의 이거가 탄젠트예요. 탄젠트 세타는 이거 분의 이건데 세타가 변하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잖아요. 두 개 다 변하니까 약간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 삼각형을 늘려 요렇게까지 늘려. 요렇게까지. 늘렸을 때 장점은 뭐냐면 분모가 1이 돼요. 그죠? 원래는 요거 분의 요거였는데 얘를 어차피 닮음이니까 분모가 1이 될 때까지 늘려버리면 요 y좌표 자체가 이 y좌표 자체가 누구냐면 탄젠트 세타의 값이에요. 1분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값 찾아가 보면 여기에 점이 찍힌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가서 45도짜리도 원래 삼각형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분모가 지금 짧아졌고 분자는 늘어났잖아요. 생각하기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겠다고 얘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겠다고요. 그럼 요 값, 그림 이러냐? 요 값 자체가 그냥 탄젠트 45도짜리 값이니까 1위로 가져와서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쩌겠어요? 쭉 확대하면 되죠, 이렇게. 네, 저기 찍혀요. 누가요? 누구 요거? 이거 보면 45도짜리 탄젠트는 원래 이거 분의 이건데 분모가 1이 아니라서 보기 불편하니까 분모를 1이 되게끔 요 삼각형을 팽창한 거지. 확대시킨 거지, 그림을. 그러면 요 선 따라서 계속 연장하면 요렇게까지 올라가니까 그럼 얘는 이제 1분의 2 길이가 탄젠트 세타인 거지. 그러니까 요 점 자체가 탄젠트 세타 값인 거지. 45도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 세타 4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 세타. 좀 더 가서 다음 건 요거 3분의 파이거든요.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탄젠트 세타는 이거 분의 이거라고 보면 되니까 얘가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탄젠트 세타인 거지. 이렇게 점이 찍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커지면 어때? 엄청 커지겠죠? 저 위에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이어보면 이게 당연히 0일 땐 0이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탄젠트를 그려보면. 그지? 이거 어디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간다. 그래서 딱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엔 없다. 왜냐하면 중심각이 2분의 파이가 돼버리면 그때는 확장해도 이거 그림을 확대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처럼 생긴 건데 다시 x분의 y, 이 x분의 y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x가 변하는 게 없잖아.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일 땐 아예 값이 없어요. 탄젠트는.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어요. 무한대라고 생각하지만 무한대 아니고요. 값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일 수도 있고 무한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없고요.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2, 3분면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요렇게 돌아갈 때 탄젠트 그림이랑 여기서 요렇게 돌아갈 때 탄젠트 그림이 똑같거든요. 그죠? 다시 여기서 요렇게 돌아갈 때 탄젠트 요 삼각형 점점 커지는 요 삼각형 그림이나 요쪽에서 이리로 넘어올 때 삼각형 그림이나 똑같겠지. 근데 이제 요 녀석은 부호가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파이에서 거꾸로 2분의 파이까지 오는 동안에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얘는 위로 올라가는,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 다음 여기 3, 4분면은 얘 커지는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밑으로 커질 건데 여기는 또 오히려 양수야. 그래서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요. 요 뒤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생긴 녀석이 탄젠트 곡선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사인 코사인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죠. 전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탄젠트는 좀 따로 취급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거 4분면 그래프예요? 이쪽은 4사분면이겠죠.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니까. 그래서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초록색처럼 생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0에서 2분의 파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커지거든요. 그런데 2분의 파이, 정작 2분의 파이에서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처럼 정의역을 생각해보면 실수 전체라고 하시면 안 돼요. 2분의 파이일 땐 값이 없어요. 2분의 3파이일 때도 값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 그러면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 조금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는 사실은 각도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y축이에요. 2분의 파이 거기다가 파이 더한 거 거기다 또 파이 더한 거 거기다 또 파이 더한 거 즉 y축이라고요. y축 위에서는 탄젠트의 값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에 얘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어허? 왜 우리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할 때도 지수함수 y는 2x제곱이야. 치역은 0보다 크죠? 그래서 y는 0이 점근선이에요. 로그함수도 x는 0보다 커야 돼. 진수니까. 그래서 x는 0이 점근선이잖아요. 넣을 수 없는 거. 얘도 마찬가지라고. 정의역에 얘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점근선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치역은 오히려 실수 전체가 되더라. 그리고 주기를 살펴보면 얘는 주기가 다른 애들처럼 2파이가 아니라 파이예요. 우연히도. 지금 초록색만 너무 그림 복잡한데 초록색만 딱 떠가지고 보면 올라가고 올라오다가 여기 점 찍고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오다 점 찍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걸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라온 게 사실은 한 주기라고요. 생긴 그림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엔 주기가 파이고요. 우리 왜 그 각 사분면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 이야기 할 때도 탄젠트는 여기서 양수잖아. 탄젠트는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서 양수예요. 얼싸안고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도 탄젠트 양수, 여기도 탄젠트 양수야. 그래서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주기가 파이 녀석으로 달라졌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여기 0,0 지나가잖아요. 그림을 계속 이어보면 얘도 왼쪽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 돼요. 탄젠트 함수도. 그래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요 삼각함수 단원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많이 보일 텐데 탄젠트는요 너무 독특하게 생겼고 사인 코사인이랑 다르게 생겨가지고 물어보는 건 요 녀석의 경우에 물어보는 건 주로 요런 거예요. 점근선. 값을 찾으세요도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요거 가지고 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점근선 찾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탄젠트는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사인이나 코사인의 경우엔 자유자재 정도는 아니려나. 아무튼 그래프 그리는 것을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어떤 식이 나오든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녀석을 평행이동도 해보고 대칭이동도 해보고 또 압축도 해보고 팽창도 시켜보고 할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한데 그거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에 있는 거랑 요거랑 둘이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인 곡선이 그려지고 코사인 곡선이 그려지는지 연습장에다 그릴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책에는 보시면 조금 자리가 없네. 책에 보면
사인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좀 더 넓적하게 생겼고요. 저도 지금 칠판이 약간 좁아서 그리고 사실 제가 칸 수를 잘못 세가지고 조금 더 뾰족하게 그려졌는데 조금 더 넓적하게 생겼어요. 조금 더 넓적하게.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넓적하게. 왜냐하면 그 파이라는 숫자가 어제 말했지만 약간 3보다 조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를 3이라고 치면 얘가 1이어야 돼. 요 길이를 3이라고 치면 얘가 1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넓적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지워도 되겠죠? 다음 할 얘기는 요 삼각함수를 평행이동도 해보고 대칭이동도 해보고 압축하거나 팽창하거나 이런 것도 해볼 텐데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수학 상 제일 끝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석책으로는 수학상 첫 번째, 수학 하 첫 번째 나오거든요. 네, 거기 있는 내용에다가 사실은 정석으로 공부한 사람은 거기 예제로 하나 껴 있어요. f2x. 근데 이제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짧게 우리가 a, b라는 점이 있고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다고 치고 함수가 얘를 평행이동을 할 거야. x축으로 m만큼. 그럼 저 점은 어디로 가냐면 a 더하기 m, b로 가고요. 이 함수는 뭐가 되냐면 fx-m, b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게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x좌표가 m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요 녀석이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치면 이거 참이란 이야기거든요.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 두 개를 똑같이 평행이동했으니까 요 점은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돼요. 얘가 x좌표인 거고 얘가 y좌표인 건데 x좌표에다가 a 더하기 m을 넣고 y좌표에다가 b를 넣어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아는 건 이거니까. 그래서 x좌표가 m만큼 커졌으니까 x-m이라고 해야 집어넣었을 때 다시 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좌표는 평행이동 시킨 만큼 커지면 되고 함수는 걔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함수에서는 빼기를 집어넣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이 생긴 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가요? 요 녀석을 x축 대칭이동하면 요 점은 어디로 간다? y좌표가 반대로 x축에 대칭이동하면 y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a,-b가 되거든요. 도형은 이 함수는 뭐가 돼요? f x,-y는 0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대칭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 x좌표인 거고 요 녀석이 y좌표인 거야. 나는 얘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a, b는 0.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싶은 거라고. 그런데 좌표가 하나 마이너스가 달렸네. 이 마이너스를 떼야 다시 원래대로 될 거잖아. 마이너스를 떼겠다는 건 다시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뗀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평행이동은 더하고 빼고니까 반대고 대칭이동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같은 거야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오해고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는 점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동하는 거야. m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m 커지면 되고 x축 대칭이동할 때 y좌표 변하면 돼. 도형은 뭐 하는 거라고? 그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라고요. m만큼 커졌네. 그럼 m을 빼면 되고
와, 마이너스가 달렸네. 그럼 마이너스 하나 더 달아서 마이너스를 떼버리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 a, b라는 점이 있고 fx, y는 0이라는 점이 있어. 역시나 이 녀석이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치면 fa, b는 0. 얘가 성립하게 만들란 이야기인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x축으로 2배만큼 압축할 거예요. 압축한다는 건 그림을 이렇게 짜부라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짜부시킨다고. y축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x축, y축, y는 x라는 그림이 있다고 쳐. 이렇게 생긴 거. 이걸 2배만큼 압축시키면 0,0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뭐 이런 데 있는 거 2,2 이런 애들은 짜부가 된다고. 이런 점들 이렇게 짜부가 된다고요. 이런 점들 짜부가 된다고요. 얘는 이쪽으로 짜부가 되겠지.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이 누가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좌표를 생각해 보면 얘를 이렇게 2배만큼 누른 거니까 y좌표는 안 움직이겠죠. y좌표는 그대로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y좌표는 가만히 있고 x좌표만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y축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2배 압축하면 요 점이 누가 된다? 2분의 a, b가 된다고요. y좌표는 가만히 있고 x좌표만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똑같이 요 도형을 2배 압축하면 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f, 2x, y는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얘를 x라고 얘를 y라고 했을 때 대입해서 이거랑 똑같은 모양새가 나온다 그 소리예요. 이 도형의 방정식 뭐라고? y는 2x라고요. x 자리에 2x가 들어갔다는 건 뭐 한 거다? 실제로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라고요. x 함수야 x 대신에 2x가 들어갔다는 건 좌표는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고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짜부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럼 반대로 얘는요. 아, 이거 좀 별론가? 이걸로 할까요? 2분의 y는 x다. 이건 뭐예요?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거든?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다는 건 y 좌표 자체는 2배가 됐다는 거야. y 좌표가 2배 됐으니까 2분의 y를 넣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킨 거예요. y 좌표가 2배 됐다는 건 무슨 얘기야? 위아래로 늘렸다는 거야. x좌표가 가만히 있고 y좌표만 2배 된 거니까 y축 기준으로 2배 늘렸다고. 요 녀석에다가 y 대신에 2분의 y를 넣었대 y좌표를 2배 늘렸다고 팽창시켰다고. 이 점이 1위로 늘어나고요. 이 점이 1위로 늘어났다고. 요 점이 1위로 늘어났다고요. 요 점이 1위로 늘어났다고요. 얘도 따지고 보면 y는 2x랑 같은 녀석인 거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얘하고 얘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약간 다른 짓을 한 거야. 이건 뭐라고? 이렇게 누른 거라고. 얘는 뭐 한 거라고? 이렇게 늘린 거라고. 해보면 똑같이 생겼지만 우연히 똑같이 생긴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누르는 거랑 이렇게 당기는 건 다른 거예요. 이제 하러 갑니다. 컨닝 해야 되니까 남겨놓고 y는 sin x 라는 녀석이 있대요. x축 아이고 x축 y축 한 주기만 제가 편의상 그릴게요. 사인이면 요 정도예요. 엄청 조그맣게 그렸죠? 요만하게 생겼어요. 요 녀석 가지고 뭐 할 거냐면 y는 2 sin x라는 녀석 하나 그려볼 거고 y는 sin 2x라는 녀석 하나 그려볼 거예요. 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봅시다.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 특강 들은 사람 대충 알고 있죠? 이거 어떻게 생겼니? 짜부가 아니고 늘린 거지. 그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원래 sin x가 0이면 2 sin x도 0이고요. sin x가 1이면 얘는 2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0, 1, 0, 마일 0이었던 게 0, 2, 0, 마이 0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건 왜 그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냐면 요 2가 사실은 얘한테 있었던 거야. 2분의 y가 sin x다라고 보는 거예요.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간 거야. 도형인데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다는 건 y 좌표 자체는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원상복귀 시키려고 2분의 y가 들어간 거니까. y 좌표가 2배 된 거라고 위아래로 늘린 거라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자고요. 사인 통째로 요 앞에 어떤 숫자가 생기면 진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고 그것의 폭이 달라져. 원래 진폭은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2거든요. 근데 여기에 2가 붙으면 사실은 2분의 y였지만 어쨌든 그래서 y 좌표가 2배 됐다는 이야기니까 진폭이 2배만큼 늘어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사인 앞에 2가 붙었대. 그러면 진폭이 2배만큼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얘는요. x 앞에 2x가 붙었어요. 뭐 된 거야?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야. 왜? 머리를 써야지.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 이렇게. x 대신에 2x가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x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x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를 곱해서 원상복귀 시킨 거잖아. x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y축에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니까 눌렸다는 이야기죠. 얼만큼? 2배만큼.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 완전 잘 그렸다,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진짜 잘 그렸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생긴 게 이 녀석이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 x 앞에 숫자 2가 붙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다? 주기가 달라지는 거다. 이 눌러버렸거든. 그죠? 사인 앞에 붙은 숫자는 진폭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주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x 앞에 붙은 건 어때? 진폭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젠 주기랑 관련이 있는 거지. 눌러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 지금 파란색 생각해 보면 0에서 2파이까지 가는 동안에 2번 돌았죠? 2주기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주기의 값이 얼마다? 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산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인이란 녀석이 원래 2파이를 주기로 갔거든요. 내가 x에 뭐 집어넣어야 한 주기 돌아갈까? 생각해 보면 파이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파이가 한 주기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최종판은 이건데 요 A가 하는 건 뭐라고요? 진폭. B가 하는 건 뭐라고요? 주기. A도 B도 둘 다 압축 팽창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A에 2 들어가면 위아래로 2배 늘어나는 거. A가 2분의 1이면 짜부되는 거예요. B에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누르는 거야. B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늘리는 거겠죠, 오히려. 그죠? 기억하시고요. 여기 C하고 D는 그냥 단순하게 평행이동이에요. 정확히 말해서 C는 혼자서 작동하는 건 아니고 B로 묶으면 X 더하기 B분의 C겠죠. 그래서 이건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D는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C하고 D는 그냥 평행이동이니까 뭐 그전에 우리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라서 금방 찾아낼 수 있고요. 조심해야 될 건 A하고 B인데 저 A와 B도 사실은 좀 일반화 시켜보면 짜부시키는 거다. 압축 팽창과 관련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죠? 그래서 얘 가지고 책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저 함수 최대값 얼마니? 최소값 얼마니? 주기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진폭이랑 Y축 평행이동. 이건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A가 음수일까봐 혹시 몰라서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 A에다가
d를 더한 것이 최대값이다. 사인 자체는 최대값으로 1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값 a에다가 d를 더한 게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절대값 a에다가 d를 더한 것이 최소값이다. 오케이? 주기는 요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사인은 원래 2파이를 돌아가야 한 주기가 끝난다고요. 2파이를 돌리려면 뭐 하면 돼? 이건 평행이동이니까 신경 안 쓰면 되고요. 요 자리에 b분의 2파이를 넣어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x에다가 b분의 2파이를 넣어야 한 바퀴를 도는 거라고.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막 그냥 주기는 b분의 2파이 이렇게 달달 외우시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인은 2파이가 들어와야 돼. 2파이가 들어가려면 내가 x에 b분의 2파이를 넣으면 된다고. 그죠? 이렇게 해서 주기를 살펴보시면 돼요. 어휴, 뭐 했다고 벌써 50분이나 했지? 살짝 졸려요. 그죠? 저도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 예제 몇 개를 풀어봅시다. 내가 놓는 거지. 아니 이거 넣는 거예요? 아니. 상학함수 그래프 해당하는 예제 문제를 몇 개 같이 풀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상학함수 성질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나오는 건 주기 물어보는 건데요. 요거 각각을 따로 살펴보자면 요 녀석은 주기가 얼마일까? sin 2x 주기가 얼마냐면 파이예요. 원래 사인은 2파인데 2x가 들어간 거니까 x에 파이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얘는요? 주기가 얼마예요? 얘도 파이죠? 얘는요? 주기가 얼마예요? 요거 탄젠트 제곱 4x는 주기가 얼마다? 다시 자, 탄젠트 x는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얼마다? 뭐라고? 제곱인데? 아니 4x를 제곱한 게 아니잖아. 탄젠트를 제곱한 거지. 주기가 얼마다? 아니지. 주기 얼마다? 제곱해봤자 이게 안 바뀌죠.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제곱하면 바뀌어요. 왜냐면 제곱하는 건 절대값 씌우는 거랑 비슷한 거여가지고 위아래로 들쭉날쭉 하는 건데 그게 계속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주기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는 탄젠트는 그래봤자 안 줄어들 거라고요. 사인 제곱하면 주기 1이에요? 2분의 파이로 이거는 요 녀석을 주기가 파이예요? 이거? 아니요 그냥 사인. 그냥 사인은 제곱하면 주기 파이죠. 볼록볼록만. 그죠? 얘는 주기가 파이 녀석이에요. 오케이? 근데 요 문제는 그래서 주기를 찾으세요잖아요. 주기를 찾아보면 주기는 요거는 파이, 요거는 파이, 요거는 파이, 요거는 4분의 파이야. 그럼 주기가 얼마란 이야기야? 파이란 이야기야. 그죠? 최소 공배수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P는 파이인데 파이를 넣잖아요? 근데 주기가 P라며 FP는 누구랑 같아요? F0이랑 똑같아요. 근데 더한 게 뭐예요?
응? 지금 뇌종기 나왔어요. 하하하하. 더해. 뭔 소리지? 다시 이 문제를 풀 땐 실제로 주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기가 P라고 그랬거든. 주기가 P라는 건 P 떨어지면 똑같은 값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FP를 물어봤거든. FP는 누구랑 같다고? F0이랑 똑같다고. 네. 주기가 P니까요. FP나 F2P나 F3P나 F4P나 다 똑같을 거잖아. 네. F0도 똑같다고요. F-P도 똑같고 F-2P도 똑같고. 0이 있을 때는 값인데 어차피 근데 저걸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어? 저걸 왜 더하지? 다시, 응. 한번 P일 때마다 다시 0으로 값이 되는 거니까 뭔 P를 넣었던 간에 계속 값은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 P를 사실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 더하면 지들 나름대로 뭐 있겠지. 이따 치고 그래서 FP를 물어봤는데 한 주기 앞으로 땡기면 F0이잖아요. 한 주기 뒤로 땡기면 F2P, 그 뒤에 F3P 다 같은 값이잖아. 주기가 P라며. 그러니까 F0도 같은 값일 거라고. 그래서 F0 찾으란 이야기라고요. 0 대입하면 되죠. 그럼 1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주기를 찾자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다고. 요거는 주기가 파이고 얘도 파이고 이건 4분의 파인데 그 말은 얘는 파이마다 같은 값이야. 이것도 파이마다 같은 값이야. 그럼 둘이 더한 녀석은 주기가 파이겠지. 파이마다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다 얘는 4분의 파이마다 돌아오는 거거든. 그럼 얘가 좀 빨리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어쨌든 파이마다 똑같은 값이 계속 될 거잖아요. 주기가 파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건 굳이 파이를 넣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FP나 F0이나 같을 테니까. 그죠? 쌤 근데 우리 5분 쉬었어요? 한 10분 쉰 것 같은데? 다음 648 fx는 2 sin 2x 더하기 6분의 파이 빼기 1이에요. 자, 요 각각의 숫자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 2는 뭐 하는 거다? 폭, 진폭. 그죠? 위아래를 얼마나 들쭉날쭉 많이 하는지. 요 2는 뭐 하는 거다? 주기. 눌렀다. 얘는 뭐 한 거다? 평행이동. 얼마큼 평행이동?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그지?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각각을 다시 써보면 얘 뭐라고? 진폭 2배. 얘는 주기 반 2분의 1배. 얘는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되죠? 자, 1번 최대값 1이네요. 얘 때문에 2랑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데 1만큼 내렸잖아요. 그럼 마3이랑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지. 그죠? 2 마이였던 걸 한 칸씩 내렸으니까 1 마3. 최대값 1. 최소값 마3. 오케이? 다음 주기 물어봤어요. 주기 파이네요. 파이 맞죠? 요거는 평행이동이니까 주기 찾을 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사인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2파이가 들어오면 한 주기라고. x에 뭐 넣으면 된다고? 파이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파이가 주기라고요. 요거는 산수해보란 이야기야. 귀찮으니까 좀 이따 보고요. 5번 먼저 보면 요 녀석을 요렇게 평행이동 한 거네요. 틀렸죠? 얘가 틀린 거지.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고요. 왜 12분의 파이인지 알겠죠? 2로 묶으면 x 더하기 12분의 파이거든.
요 x 자리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얘가 되는 거라고. 6분의 파이가 아니라 12분의 파이다 그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은 넣어서 산수해 보세요. 비슷한 거 또 하나 있네. 하나 더 볼까요? 진폭 2배. 얘는 주기 두 배. 2배. 다리가 얘는요. 얼마큼 평행 이동? 3분의 2 플러스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 3분의 2. 맞죠? 맞지. 2분의 1로 묶으면 x 빼기 3분의 2 파이라고 해야지. 그래야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3분의 2 파이만큼 평행 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밑에 오는 거 찾아보면 1입니다.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뭐야? 똑같잖아요. 그죠? 주기 4파이네요. 맞죠? 좀 이따 보고요. 5번 맞니? 맞죠? 이거 맞죠? 맞죠? 다 찾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지 뭐. 궁금하면 넣어보시든가. 뭐. 아, 요거 한 거니 방금? 그렇구나. 다음은 탄젠트. 찾아보자고요. 얘도 숫자들이 막 붙어있네. 이 앞에 3은 뭐 하는 거라고요? 원래는 진폭인데 탄젠트는 진폭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위아래로 3배 늘린 거지. 그죠? 얘는 위아래로 3배만큼 팽창. 그 다음 요 2는요. 2배 압축이니까 주기가 달라졌다. 주기 뭐다? 원래는 파이였던 녀석이니까 2분의 파이로 줄었다. 얘는 뭐다? 어떻게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2로 묶으면 x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얘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되죠? 그래서 주기는 2분의 파이고요. 요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점근선은요? 점근선 찾으래.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점근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점근선은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 나오잖아. 그 점근선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탄젠트에 넣을 수 없는 값 찾으세요 그랬다고요. 그죠? 탄젠트에 넣을 수 없는 값은 뭐예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y축. 탄젠트 뒤에 이 괄호 안에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넣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다 그랬잖아. 네. 그럼 쟤 보면 괄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2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들어있어요. 얘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될 때마다 값이 없어요. 즉 얘가 얘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에요. 오케이? 됐어? 무슨 얘기인지? 탄젠트가 가져갈 수 없는 값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얘가 점근선이라고. 얘가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라고. 이건 날아갈 거고 x는 뭐다?
2분의 n 파이다. 얘가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정의역이 가질 수 없는 값이 점근선이다 그랬잖아요. 네. 되죠? 최대값이 4고 뭐가 이렇게 생겼대요. A는 0보다 크고 B는 상수다 그랬어요. 그럼 저걸 쳐다보고 이제 우리는 A랑 B를 찾을 식 두 개를 찾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최대값이 4래요. A 더하기 B가 4다. 왜냐면 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A가 양수라며 얘가 제일 클 때가 1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최대값이겠죠. 필요 없지만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이 4다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A랑 B를 더하면 4예요. 고요. 요거는 실제로 집어넣어서 산수해보세요 라는 말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A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B가 2분의 3이에요. 근데 요거 6분의 파이잖아요. 6분의 파이면 60분법으로 따지면 30도고요. 그죠? 6, 3, 18이니까 30도가 6분의 파이야. 사인 6분의 파이예요. 얼마예요? 2분의 1. 우리가 아는 숫자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중에 하나겠지. 30도잖아요. 제일 작잖아. 그죠? 그래서 이 녀석 2분의 1. 2분의 1 A 더하기 B는 2분의 3이다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연립하면 A, B가 찾아지겠죠. 얼마냐? A가 5, A는 5, B는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일 테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번엔 옆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한번 찾아보세요거든요. 사인 곡선이었대. 근데 0,0에서 출발 안 한다 그죠? 원래 사인 곡선은 원점 대칭인데 0,0에서 출발 안 하는 걸 보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 했네. 평행이동 했죠. 그리고 보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2랑 마이너스 2래. 그럼 y축으로는 평행이동 안 한 거예요. 가운데 값이 0이니까. 그런데 진 폭이 2랑 마이너스 2니까 2배 늘어난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때문에 A의 값이 2구나 라는 게 바로 찾아지고요. 그 다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까지가 한 주기예요. 그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게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거든. 주기가 파이다 그 얘기죠. 알 수 있는 알파벳 누구예요? B예요. B가 얼마다? 파이를 넣었더니 한 주기가 끝났어. 원래 사인은 2파이여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파이밖에 안 넣었다고. 한 주기가 끝났대. B가 얼마다? 2다. B에 2가 붙어 있으니까 내가 파이만 넣어도 사인 입장에선 2파이가 들어오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이용하면 아하 B가 또 2구나 라고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원래는 0,0이었을 녀석인데 요만큼 평행이동했죠. 4분의 파이만큼. 그럼 이 얘기네. y는 2 사인 2x 였던 녀석인데 2배 늘었고 짜부시켰어. 요 녀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평행이동했다고요. 4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2 사인 2x 빼기 4분의 파이.
그래서 2x 빼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요거 약간 오해하기 쉬운 게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a랑 b를 바꾸면 안 되나요 싶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 b에 2가 들어간다는 건 주기가 변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였다고? 압축하는 거였다고. 그럼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짜부시키면 사실상 8분의 파이를 이동한 효과밖에 없어요. 짜부시킬 거니까. 그래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짜부시켜야 돼요.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짜부시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귀찮잖아. 그래서 일단 짜부시켜놓고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모양을 먼저 결정해놓고 뭐 늘리든지 줄이든지 짭으로 시키든지 어쨌든지 그 모양을 결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하시는 게 편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ABC는 요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되고 물론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요거를 요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얘를 이 곡선을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말이 돼요. 혹은 얘를 쭉 당겨서 얘를 여기까지 평행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요 C의 범위가 얘 0에서 파이 사이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2분의 파이를 벗어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한 칸 평행이동한 건지 아니면 쭉 당겨서 뭐 몇 주기를 더 평행이동한 건지 사실은 알 수 없는데 C의 범위를 얘라고 줬기 때문에 요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쵸? 요거 뭐 그래? 요 녀석은요. y는 절대값 탄젠트 ax 하고 y는 3 코사인 5x. 주기가 서로 같대요. 주기가 같대. 탄젠트 헷갈리는데 코사인부터 보자고요. 코사인은 주기가 얼마다? 3 코사인 5x예요. 주기 얼마야? 서희야, 주기가 얼마다? 5분의 2. 서영아, 눈 뜨세요. 코사인이 2파이가 들어오면 한 주기야. 5x가 2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x에 뭐 넣으면 된다? 5분의 2파이 넣으면 된다고요. 얘가 요 녀석의 주기라고요. 그죠? 그럼 다시 와서 보면 얘가 요걸 주기로 갖는다거든요. 근데 탄젠트는 절대값을 씌우면 그냥 탄젠트 x 얘를 그리면 x축에 y축에 뭐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볼까요? 편의상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한 주기거든요. 뭐 혹시나 싶어서 조금 더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고요.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여기 절대값을 씌우면 위에 있던 건 내비둘 거고 밑에 거 올릴 거야. 이렇게 여기 내비둘 거고 올릴 거야. 주기는요 그대로예요. 안 달라져요. 탄젠트는 절대값을 씌워도 주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사인은 어때? x축, y축, 사인 함수 곡선은 또 너무 작게 그리면 좀 그런가? 뭐 이 정도? 좀 더 그려? 절대값 씌우면 얘 내비두고 얘 올려요. 얘 그대로 가고 얘도 올려요. 주기가 얼마다? 파이다. 줄었지. 파이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요 윗부분이랑 밑에 부분이 생긴 게 똑같아. 그걸 접어 올리면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주기가 반으로 줄어요. 그죠? 절대값을 씌우면.
근데 또 절대값 씌웠다고 무조건 줄어든다고 판단하면 약간 불편한 게 이거 평행이동 이런 데다 절대값 씌우면 주기는 안 변해요. 그죠? 이건 주기가 안 변해. 2파이야. 얘는요? 얘는 주기가 파이야. 그렇죠.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식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식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본다고. 이건 뭐 한 거야? 절대값 씌운 다음에 1만큼 평행이동인데 절대값 씌우면 이미 주기가 달라졌다고 반으로. 그 다음 1만큼 올려봤자 의미 없지. 얘는 평행이동 한 다음에 올릴 거잖아요. 평행이동 하면. 평행이동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 절대값을 씌우면 씌우나 마나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랑. 그러니까 주기는 여전히 파이겠지. 절대값 씌우나 마나죠. 그죠? 그러니까 2파이라고. 요거는 주기가 2파이. 요거는 파이. 이거는 원래 사인이랑 똑같다고.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똑같이 생겼잖아요. 어차피 위로 한 그지? 이거를 위로 다 아니고 위로 조금만 올릴 거야. 위로 조금만 올렸어. 이만큼 올렸어. 그 다음 절대값이 얘거든요. 이래도 주기는 2파이야. 이거 올라간 거랑 요거 올라간 건 다르잖아요. 모양이 같지가 않아. 모양이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다고 무조건 달라져 이런 거 아니라고. 그림 그려봐야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어쨌든 다시 와서 탄젠트는 절대값 씌워도 주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 주기 얼마다? 5분의 2파이다. A 얼마다?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라고? 파이라고. 얘가 파이라고. 얘가 파이인데 나는 x에다 이거 넣을 거라고. 그럼 a는 뭐여야 돼요? 2분의 5여야지. a가 2분의 5여야 5분의 2파이를 넣어서 파이가 되죠. 오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까지네요.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까지 하고 쉴 거야. 요거는 넓이 구하세요인데 이거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도 비슷한 거 했지만 잘라 붙이는 거지. 곡선이잖아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우리는 못 구하거든요. 그죠? 구하라고 했다는 건 뭐 다른 방법이 있다 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보면 탄젠트 x랑 탄젠트 x 더하기 2인데 뭐 한 거야?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잖아요. 그죠? 위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어디냐? 여기야? 요 부분의 넓이인데 요거는 자르면 여기 싹 들어가겠지. 그지? 둘이 넓이 똑같을 거니까 결국 직사각형 넓이 구하세요. 2분의 파이다 되겠죠. 가로 4분의 파이, 세로 2, 2분의 파이다. 오케이? 왜 이렇게 엉망하게 끝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지금 보면 애초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그릴 때 보면 1사분면만 그려놓고 걔 막 돌려가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요 그림 다 그냥 돌려가면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거 이 부분의 넓이지만 잘 잘라 붙이면 직사각형으로 딱 맞아 떨어질 거라고요. 그죠? 했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일반각 이야기를 하죠.